네, 반갑습니다. 공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작품은요, 정지용 시인의 장수산 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먼저 이 시를 살펴볼 때는 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결국에는 이 장수산 원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현재 상황과 결부시켜가지고 이야기 전개를 하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포커싱해서 파란 펜 들고 가봅시다. 자, 벌목 정정. 시작부터 한자.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하고 나는 큰 소리라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 우와. 좀 성의 있게 그릴게요. 커다란 나무가 있대. 우와. 성의 있게 그린다 했는데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커다란 나무가 쩡 하면은 소리가 어때요? 엄청 크죠? 그러면은 벌목정정이 상징하는 거는 아주 큰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랬거니 아름돌이 큰 소나무가 베어짐 즉도 한데, 또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 즉도 한데. 자, 여기까지 끌어볼게. 자, 이 이상한 그림 지우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벌목정정,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쩡하고 베는 소리 때문에 커다란 그러니까 그 벌목정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커다란 소나무가 그렇게 베어질 만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골짜기가 다 울어가지고 소리가 막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하고 돌아옴직도 한데, 어때요? 지금 어때요? 다람쥐도 쫓아가지 않아. 근데 맷새도 울지 않는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간 속에서 그러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막 쨍쨍쨍쨍쨍 이 슬래시 전까지의 그런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소리가 나? 어떤 소리가 안 나? 다람쥐가 막 쫓아가면서 샤샤샥 하는 작은 소리도 안 나고, 맷새가 오는 그런 소리도 안 나고, 그러한 고요가 막 큰 소리보다도 차라리 뼈를 저리운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소리가 안 나서 뼈를 저리운다는 거, 오히려 촉각적인 어떤 감상이 느껴지죠. 근데 눈과 밤이 또 종이보다 희대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쩡쩡짱짱 막 메아리 쾅쾅 우르는 쾅쾅 이런 소리가 안 나고, 다람쥐 소리조차 안 나고, 멧새 소리조차 안 나고, 고요한 게 오히려 뼈를 저릴 정도로 고요하고, 어때요? 눈과 밤, 지금의 그러한 밤이 마치 희다라는 거예요. 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얼마나 조용한지 느껴지죠? 됐어요? 달도 보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하얗게 떠 있는 뜻은, 지금같이 이렇게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은 한참 이 밤, 한밤 이 골짜기를 걷게 하게 하려고 했던 건가? 그러니까 보름달이 지금 이 하얗고 고요한 분위기에 맞추려고 이 보름이란 기간을 기다렸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어요. 또 어떤 게 있어? 우절 중이, 그러니까 스님이 6판 경기를 했는데 6번 졌대요. 그러면은 이 게임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낫겠죠. 스님은 게임 그만두세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만큼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 졌어. 6판에 6판 졌어. 그러면 한 번도 못 이겼어. 했는데도 어때요? 웃고. 그렇다면 이 웃음에는 어떤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이미지죠. 벗어난 그러한 인물, 스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저도 괜찮아요 하고 그러한 욕심을 버린 스님이 웃고 올라간 뒤 조찰희. 조찰희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신의 죄를 씻고 닦는다는 뜻이 있어. 그만큼 여기 세속 욕심에서 벗어남이랑 연결이 되죠. 그런 늙은 사나이, 누구? 같은 인물이죠. 누구랑? 위 있는 중이란, 남긴 냄새를 줍는다. 자,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해. 오히려 시름이라는 어떤 고뇌, 나의 고뇌는요, 이러한 고요 속에서 오히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시름이라는 게 이 고요에 의해서 흔들리니 나는 이걸 어때?
견뎌야 돼. 어떻게? 차갑고 오련이. 오련이는 뭐야? 홀로 우뚝한 모양이에요. 홀로 우뚝이라고 써놓을게요.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에서 잘 견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전개는 없는데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그냥 헷갈리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읽을 게 아니고 이 시는 정말로 그 분위기나 이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념이 잘 녹아져 있는 시기 때문에 막 이상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자, 봅시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벌목정정,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날 법도 한데 그거랑 반대되게 어때요? 매우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리를 새롭게 하니까 블랙으로 해볼게요. 큰 소리가 난다, 안 난다? 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대요? 고요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요의 증거는 뭐예요? 실제로 사운드, 다람쥐 사운드도 안 나, 메세 사운드도 안 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뼈가 저릴 정도로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요함을 극대화시키는 포인트는 뭐냐? 바로 눈과 밤이 흰색으로 물들었다는 거죠. 플러스 뭐도 있어요? 보름달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쓰지 말고 밑에다 쓸게요. 보름달도 흰색으로 잘 물들어서 이 고요를 극대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뼈가 저린다는 거는 뭐랑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 뼈저림은요, 아까 말했던 이 사람이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이 시련을 자꾸 이 고요 속에서 자꾸 생각에 잠기고 이렇게 시련을 떠올리고 이러한 과정을 뼈저림이랑도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고요, 큰 소리 없이 고요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겪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시름이라는 걸 겪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내적 뭐다? 고뇌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거를 차고 올연히 버텨야 된대요. 누구처럼? 장수산처럼. 이 제목인 장수산처럼. 그러니까 이 장수산은 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고요하고 차라리 시끄럽기보다는 고요하고 생각에 잠기는, 그리고 하얗고 맑은 이 순수함 속에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시름도 잘 견뎌내. 그 산을 닮아서 잘 견뎌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또 이제 표현법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 정리는 다 했으니까. 자, 표현법은 뭐가 있었어요? 여기 사운드, 어떤 사운드? 맹아리 소리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사운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청각적 심상을 부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어떤 느낌이 이어져요? 이런 소리가 없고 차라리 고요, 이것도 일종의 사운드죠. 없는 소리죠. 근데 얘가 어때요? 어떻게 연결돼요? 뼈가 저려 촉각으로 이어지죠. 얘는 아까 청각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뭐예요? 이거는 시각 중에서도 희고녀 뭐예요? 색채, 이미지도 잘 드러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들도 있었고, 내용 정리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수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고요와 순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름을 이겨내려는 이 화자의 의지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